안녕하십니까. 기술변화와 법률제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이것의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한 달 뒤에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 여행을 꿈을 꿨듯이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공언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자연스럽게 기대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 IT의 급격한 발전, 또 인공지능의 발전, 더불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특징 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합의된 시대를 개념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변혁기에 접어든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접어든 시대에 있어서 자동차 업계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 또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에 꾸준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도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 제도적 기반 구축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35년까지 1조 달러 이상, 약 1,200억 원 규모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그 차 판매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크게 자율주행차의 개발, 즉 차량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개발과 도로나 이 법규, 이 인프라의 구축 등 이 두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민간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법 제도적 기반은 정부,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에서 치열한 선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하에서 대대적인 법, 제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어떤 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전개할 예정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간은 이제 목차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규범 체계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제 현행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차 관련 법의 체계,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규범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현행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또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 정책적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수업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자율주행차의 이제 등장과 규범 체계에 관해서 본다면 자동차라는 것은 AI를 탑재해서 동적인 주행 성능의 대부분을 인간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교통기술의 출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 새로운 교통기술의 출현이야말로 도시적 문제들, 예컨대 뭐 주차난 같은 경우 또는 교통지정체 현상 이런 도시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또 21세기경에 이제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이제 도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동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에 따르면 육상운송 자동차의 주행 자동화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이런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레벨 제로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전적으로 모든 운전 조작을 이제 통제하는 단계. 쉽게 말하면 이제 비자동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5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운전자가 운전의 대부분을 제어를 하지만은 가령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긴급 제동 시스템, 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과 같은 이른바 이제 자동 장치가 보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이제 작동하는 단계겠죠. 따라서 이 레벨 1단계에서의 주행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는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특정한 조건 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차량의 조향과 가감석을 차량이 인간과 이제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을 이제 레벨 2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3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레벨 3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그 주행 환경을 이제 주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운전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즉 시스템이 사실상 차량 제어 및 운전 조작을 이제 모두 관할하지만은 긴급한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벨 4와 레벨 5는 이 레벨 4와 레벨 5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레벨 4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같은 악천후와 같은 이제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수는 있지만은 이 완전 자동화 단계인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단계. 이것을 이제 레벨 5. 이 레벨 5는 이제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이제 규범 체계를 보면은 현재 그 1949년에 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인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인 소위 비엔나 협약 등 국제 규범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일정한 조건과 운전자에 의한 개입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레벨 3 단계에 해당하는 규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레벨 3 단계, 즉 레벨 3 단계부터는 사실상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 환경을 주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전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벨 3 단계에 해당하는 규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은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범, 자동차와 관련된 규범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수정의 추세를 이어받아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규범 체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를 해왔고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의 보완을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행 이제 자동차 관련 법제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앞에서 잠시 제가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자동차 관련 법 체계는 법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규범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자동차 관리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과 또 자동차의 운행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또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등이 있고 또 자동차의 운행 기반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로법과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율주행차 내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들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다양한 법률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이 그린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관리법상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관리법은 그 목적 규정에서 이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공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 규정에서 밝히고 있고, 이 자동차 관리법에서의 자동차의 개념을 자동차라 함은 운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관리법상 자율주행차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관리법상의 개념 정의를 보면은 다시 본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 함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자동차 관리법상의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임시 운행 허가를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 그 자동차를 개념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관리법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운행의 허가와 관련해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에 운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 보장 감지 및 경고 장치, 기능 해제 장치, 운행 구역, 운전자 조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상에 이제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요건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대충 훑어보면은 자율주행 기능, 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즉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 요건에 대해서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요건으로서는 운행 중에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3호에서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또 자율주행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또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 요건을 현행 법제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